안녕하세요, 마이뷰티 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이직 오브 더 베이직, 속눈썹의 처음 지하까지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속눈썹의 역사. 마이뷰티 아이즈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저희 제품에 호기심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희 사이트에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얼굴이 큰 게 아니고 마스크가 작은 거예요. 이거 신생아용 마스크를 가져오면 어떡해? 신생아들이 쓰는 걸 가져오면 내가 맞겠냐고. 속눈썹은 아이래쉬 익스텐션이라는 테크닉 이전에 우리 인체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언제부터 여성들이 이 속눈썹으로 멋을 부리기 시작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여행도 못 가서 근질근질 거리시죠? 저랑 같이 고대 로마 이집트로 여행 떠나봐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마스카라를 사용한 사람들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석탄분과 연고를 바른 화장품을 가느다란 막대기에 묻힌 뒤 눈썹과 속눈썹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 시대에는 남자들도 화장을 했다고 하네요. So sexy! 근데 이때 아이 메이크업을 한 건 나쁜 영혼을 쫓아내버리고 그들의 시력을 안 상하게 하고 태양 광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기 위해 다크한 화장을 한 거라고 합니다. 지금 야구 선수들이 눈 밑에 까만 아이패치 묻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고대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때에도 긴 속눈썹에 대한 동경이 있었는데요. 로마의 철학가 필리니 디 엘더는 긴 속눈썹은 순결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가 알다시피 긴 속눈썹과 처녀성 사이에는 아무 연관성이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긴 속눈썹을 갖고 싶어 했어요. 당연히 카더라인 건 알지만 왠지 그대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좀 무서웠겠죠. 그래서 1800년대 후반 여자들은 그들의 머리카락을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머리카락을 재봉하듯이 눈꺼풀 라인에 이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때 마취대로는 코카인이 쓰였다고 하네요. 예뻐 보이고 싶은 욕망은 정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네요. 쭉쭉쭉 세월이 흘러서 19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퍼머넌트 웨이브 고환자로 유명한 독일의 칼 네슬러가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인조 속눈썹 특허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 그의 런던 살롱에서 인조 속눈썹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하죠? 1911년에는 캐나다 태생의 안나 테일러가 미국에서 초승달 모양의 천에 얇은 머리카락을 붙인 스트랩 인조 속눈썹 특허를 받습니다. 근데 사실 인조 속눈썹이 진짜 유명세를 타게 된 건 1926년 티나 오웬이 인톨러런스라는 영화에 캐스팅되고 나서였습니다. 영화의 감독 D.W. 그리피트 영화의 감독 D.W. Griffith는 배우의 눈썹이 더욱 돋보이길 원했고, 감독은 가발 제작자에게 여배우의 눈꺼풀에 풀칠을 하고 그 위에 사람 모발을 붙인 미세 거즈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시도 이후에 인조 속눈썹의 유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인조 속눈썹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맥스펙터, 네슬러 리머와 같은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자연모나 앙고라모, 인조모를 부착한 생산불에 실크, 거즈, 그냥 막 같은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1930년대에는 일반인들에게 적용하기 알맞은 인조 속눈썹이 나왔는데요. 인조 속눈썹의 대중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죠. 이쯤 인조 속눈썹 뭉치를 눈에 붙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살롱들이 생겨났고, 유명 할리우드 배우들에 의해 더큰 신드롬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디어의 영향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예쁜 연예인들이 하고 난 건 다 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고 나면 이제 깨닫죠. 아씨, 얼굴이 문제였구나. 1960년대는 인조 속눈썹의 역사에서 하이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립 메이크업에 맞춰져 있던 포커스가 눈으로 옮겨져 갔고, 베이비돌 같은 큰 눈의 메이크업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볼드하고 대담하고 과장된 스타일이 유행했거든요. 이때의 스타일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트윅이나 브리짓 바르도를 보면 어떤 스타일이 인기였는지 알 수 있죠. 이런 예쁘고 섹시한 스타들은 인조 속눈썹의 판매를 더욱 부추겼습니다. 1968년에는 무려 2천만 쌍 이상의 인조 속눈썹이 미국에서 팔렸고요. 우리가 익히 들어 알만한 브랜드인 엘리자베스 아덴, 레블론, 메이블린 등 유명 코스메틱 회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속눈썹이 팔렸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제조업체에서 다양한 길이, 두께, 스타일, 컬러로 인조 속눈썹을 출시를 했습니다. 2003년으로 가볼까요?
이제야 2000년대로 올라왔네. 먼 길 갔다 왔더니 힘드네요. 진짜 힘들어. 2003년에 한국에서 속눈썹 한 가닥에 인조 속눈썹을 한 개씩 붙이는 반영구 속눈썹 연장술이 개발됐습니다. 속설로는 스트랩 인조 속눈썹을 만드는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면서 이렇게 떨어진 속눈썹들을 모아서 한 가닥씩 이렇게 붙여보다가 속눈썹 연장이라는 기술이 생겼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잔머리 응용력이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이때부터 비슷한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인조 속눈썹 개발에 열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또 같은 시기에 속눈썹 이식술이 생겨났는데요. 이 속눈썹이 짧은 사람들은 일시적인 속눈썹 연장술보다는 영구적으로 속눈썹이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흑분해서 잠깐 동안 붐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술이 부작용이 너무 심했다고 하네요. 머리카락을 이식한 거라서 진짜 머리카락처럼 막 계속 자라기도 하고 막 밑으로 처지고, 또 성공적으로 이식되는 속눈썹의 비율도 적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속눈썹 이식 수술은 저뒤로 지도자 들어오게요. 저대로 바이바이. 예전에는 속눈썹 시술을 받으려면 막 몇십만 원씩 했다고 하는데요. 꺼줄 수만 있다면요, 뭐 비싼 가격이 문제겠어요, 그쵸? 점차 속눈썹 샵들이 많아지면서 가격 경쟁이 붙었고, 지금은 훨씬 낮아진 가격으로 시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눈썹 제조 회사들의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의료용 글루를 사용하기도 하고, 인무, 인조, 실크, 폴리에스테르, 시베리안 밍크모 등 다양한 재료들이 속눈썹의 원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편해지고 더 나은 방법으로 발전되어 오늘날의 속눈썹 연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속눈썹 기술이 혹은 또 다른 예쁜 속눈썹이 연구되고 있겠죠. 화이팅! 또 어떤 새로운 속눈썹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괜찮았기를 바라며, 저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막 영어로 된 사이트 막 다 뒤지고 막 영어 사전에 막 복부 따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이만 안녕. 코로나 진짜 조심하세요. 진짜 너무 무서워.